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상 속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매일 소소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라도 꼭 실천하는 건데요. 이러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요.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는 건데요.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해놓는 것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부터 미리 정해보면 어떨까요? 자, 강추위 대비 잘하시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북 민관정이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광역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삼보일배 챌린지와 50만 명을 목표로 도민 서명도 본격 시작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박문희 충북도 의장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며 삼보일배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충북건설협회 윤현우 회장과 충북여성경제인협회 김상순 지회장도 동참했습니다. 40여 년 전 청주 도심을 통과했던 옛 충북선 철길을 따라 새 걸음 후 한 번 절하며 온몸으로 염원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주시 광역철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염원을 담아서 참가자들은 건의문을 낭독하고 광역철도 유치를 소망하는 녹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청주시 의회와 지역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매일 같은 시각 삼보일배 챌린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을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강력한 유치 의지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공개되는 공청회를 다음 달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정치권은 물론 출향 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막판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처럼 충북이 원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핵심은 청주를 관통하는 전철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무가선 노면 트램이라고 합니다. 청주시는 광역철도 유치 결과를 보고 트램 추진 방향을 다시 판단하겠지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조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맡겼던 트램 연구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충청권이 사활을건 광역철도 유치 결과에 따라 트램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면 중북을 피해 트램 운행 구간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램은 광역철도보다 느린 20-30km 속도밖에 내지 못하지만 저렴한 건설 비용 등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년 전 전국 공모에서 탈락한 뒤 다시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이 광역철도에 의해 후순위로 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가 확정되면 정부가 청주의 트램 사업을 추가로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주에 다 이렇게 두 가지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다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에서 트램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이 광역철도 유치에 소극적인 것도 청주시에 드러내기 힘든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제기한 교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갑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조사 과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와 B씨는 학교장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지난 연말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교사들을 꽃심기에 강제 동원하고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도교육청 갑질신고는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제보 후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신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를 밝혀달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 같고 저를 오히려 드러내버리는 것 같아서 좀 두려운 점이 있었죠. 솔직히 누가 갑질 신고를 할까 싶어요. 결국 A 교사는 신원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자신들의 신원을 확인만 했을 뿐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고 설문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하기까지의 동기를 마련하고 싶었지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학교장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신고 내용이 학교장 권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신고교사의 신원을 요구한 것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고 설문조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국내 승강기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충주 이전에 첫 삽을 뜬 후 협력사 동반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협력사가 첫 번째로 착공식을 갖고 충주시와의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충주 이전에 첫 삽을 뜬 현대엘리베이터. 내년까지 충주 5산단에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신축하고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매출 2조 원에 관련 협력사도 260여 곳에 이릅니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을 계기로 승강기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들의 도미노 충주행이 예견돼 왔는데 첫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협력사인 마운트 G&D가 협력사 가운데 첫 번째로 기공식을 열고 충주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7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80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을 하는 동안에 충주 지역의 자재를 이용할 것이고 공장이 완공되면은 저희가 우리 충주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같이 함께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주 이전을 약속한 협력사는 5곳. 우진전장이 19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208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꼬레본이 55억 원을 투자해 충주 2산단으로 EM택은 당초 협약보다도 27억 원이 늘어난 94억 원을 투자하기로 신송기계도 17억 원을 투자하는 등 현재까지 협력사 5곳에서 투자 금액만 453억 원, 고용 인원도 4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동충주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금년 말쯤 이제 1차적인 영업을 시작을 하면은 더 많은 협력업체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라는 대열을 낚은 충주시가 협력사들의 잇따른 이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민 1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16,5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충북대 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치료병원 4곳의 종사자 2,500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 119 구급대 등 현장 대응 요원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